우리 지역 최신 이슈부터 해묵은 현안까지 뉴스에 담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를 거침없이 풀어보는 시간, 충남 기자회견입니다. 취재의 신 정선영 기자, 취재 요정 김단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캡틴, 충남에서는 캡틴입니다. 예. 예. 서문대 글로벌 관광학과 안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충남 기자회견의 주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속에서 관광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캠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캠핑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거든요. 네, 이게 나이가 들수록 자연이 좋다는 그 어른들의 말씀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세 분 캠핑 경험이 있으신가요? 너무 많아서요. 알겠고요. 교수님 어떠세요? 네. 저는 어릴 때, 젊을 때 캠핑 가본 거 말고는 나이 먹어서는 별로 캠핑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3번 가봤어요. 올해 들어가지고. 밖에서 자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캠핑은 사실 생각도 못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한번 나도 대세에 좀 합류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왜 다들 하시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저는 캠핑을 하면서 회사를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는 이유가 하나 또 생겼거든요. 네. 캠핑은 장비빨이라고 해가지고 제 최대 목표가 캠핑카를 사는 거거든요. 뒤에 이제 끌고 다닐 수 있게. 국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노예가 되는 거니까. 우리 취재 요정은 캠핑이 너무 좋아서 차도 바꿨거든요. 네. 오프로드용으로 차를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재테크하라고 제가 아빠의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빨간 차 한 대가 회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가 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비 요정입니다 또. 다음에 닉네임을 그러면 소비 요정으로. 네, 안전한 캠핑 응원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또 코로나 때문에이기도 하고 캠핑 열풍이 좀 불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확실히 그 코로나 이후에 캠핑이 상당히 활성화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 주변도 보면은 거의 주말마다 그 가족하고 캠핑을 간다거나 부인하고 캠핑을 가는 가족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문 밖을 나서면서 일어나는 비일상 자체를 저희들은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이 아닌 비일상으로의 전환이 바로 이제 여행이라고 하는데 매년 한국에서 외국으로 아웃바운드라고 하는 외국으로 출국하는 인원이 거의 2,9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5,500만 명 중에 거의 50% 이상이 1년에 한 번씩 외국을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번에 이 코로나가 반드시 꼭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900만 명 정도 해외로 나가던 인구들이 사실은 비일상으로의 탈출을 외국으로 탈출하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국내에서 어딘가 탈출구를 찾다 보니까 그 인구들이 대부분 이제 지금까지는 가지 않았던 곳에 여행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아마 코로나 이후에 캠핑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 코로나 이후에 캠핑 인구가 늘어난 그 세대 연령대를 조사를 해보니까 30대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40대, 그 다음에 50대가 와야지 되는데 20대가 먼저 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소비 쪽이 30대, 40대, 20대 쪽이 훨씬 더 그 캠핑 쪽으로는 많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 걱정인 것은 이런 분들이 좀 캠핑을 가면서도 조심을 해야지 될 것이 타인의 일상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거든요.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캠핑은 점점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은 많은 해외로 출국자들이 국내로 유턴할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도 잘 바꿨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 거죠. 네. 네, 재테크 못지않은 투자라고. 좀 덧붙이자면 참, 네.
좀 덧붙이자면요. 실제로 캠핑 아웃도어 진흥원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캠핑 인구가 약 400만 명 정도였대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5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약 40% 정도 늘어났고요. 또 이에 따라서 우리 소비요정처럼 올해 1분기 캠핑용품 관련 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캠핑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력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 아닐까 싶은데 캠핑의 매력이 뭔가요?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그동안 녹화 때 벌써 없었던 이렇게 열정적인 이렇게. 모습 처음 봐요. 아유 참네. 사실 요즘 격리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19로 접촉이 좀 꺼려지는 시기인데 호텔을 가도 아무리 침구를 바꾼다고 해도 사용하기가 좀 찝찝하고 또 실내에도 안전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캠핑은 사람들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야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 걱정이 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캠핑을 많이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또 캠핑의 매력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자연, 치유, 힐링입니다. 꼭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 속에서 가만히 있고 또 혼자만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바쁜 삶에서 좀 벗어나서 여유를 찾아볼 수 있고 이런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게 저는 캠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제 술도 잘 안 취하고. 네. 불멍이라고 하잖아요. 네. 불멍이라고요? 불을 보면서 멍 때린다? 멍 때리는 오. 요즘 신조어입니다. 네. 불멍. 네. 옆에 같이 간 분은 사색이 돼 있고. 알겠습니다. 네. 우리 충남 지역에도 캠핑장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또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또 이런 기회에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하는데 뭐 예약이 시작되면은 뭐 클릭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그 캠핑장의 경우 대표적으로 그 예산 예당호에 있는 국민여가 캠핑장이 있고요. 그리고 청양 칠갑산에 있는 오토 캠핑장이 좀 유명합니다. 저는 예산은 취재 때문에 갔고 청양은 개인적으로 놀러 한번 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우선 그러니까 유명한 좀 사설 캠핑장보다 좀 좋았다고 생각이 돼요. 우선 첫 번째 예산은 예당호와 출렁다리 그리고 청양은 뭐 칠갑산과 지천의 그 수려한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고요. 두 번째 이제 화장실이나 뭐 개수대 이런 시설이 너무 쾌적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용료도 사설에 비해서 절반 수준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서 좀 비교적 안전하고 이용객도 절반 수준만 받아서 좀 한적한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충남의 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12군데가 있죠. 저는 숙박은 안 해봤습니다만 지난번에 서천에 있는 희리산 그 휴양림에 갔다 왔었는데요. 정말 그 지자체가 운영해서 그런지 되게 잘 관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계곡을 따라서 깊은 곳까지 그 수도 그리고 전기까지 전부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었어서 지금 캠핑 인구를 그 계속 그 지자체가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충분한 그 환경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 그 지자체는 더 많은 그 캠핑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텐데요. GKL 사회공헌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캠핑 산업 현황 통계에서 캠핑장 선택 기준을 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네. 그걸 보니까 제 1순위가 청결이었었어요. 맞아요. 네, 청결 다음에 경관, 그리고 편의 시설, 그리고 접근성, 그리고 안정성 이런 순으로 캠핑장의 선택 기준이 바뀌더라고요. 경관이나 이런 게 더 우선일 줄 알았는데 네, 청결이 그렇죠. 1번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설 캠핑장도 조금 숙박은 안 하고 이렇게 당일로 갔다 오는 거 보면은 확실히 좀 쓰레기 처리나 이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특히 여름에는 음식 냄새가 좀 많이 나고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에서는 그런 걸 잘 못 봤거든요.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네. 철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캠핑 가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가족이나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간다는 게 40%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정서적 안정, 그리고 건강 개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캠핑 시 동반자는 어떤 사람하고 많이 가나요? 했더니 가족이 제일 많았었고요. 그리고 친구, 연인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앞으로 지자체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 휴양 공간을 만들면은 더 많은 캠핑객을
자기 지자체로 유치할 수 있는지 좀 답이 나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지자체들도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많은 캠핑객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실 만한 정책들이 있나요? 사실 이 기자회견 질문을 받으면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캠핑 관련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진 사례를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당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체험 관광 할인 행사라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 금액의 30%를 할인을 해주는 행사인데요. 이곳에 캠핑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일부 선정된 캠핑장을 이용할 경우에 그 이용 금액의 30%를 페이백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이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저희가 캠핑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충남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일부 공간을 이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련되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주위에서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지역 좀 중소기업들에게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충남이 자동차 부품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실제로 캠핑차 제조 업체들이 충남에 몰려 있습니다. 아산에 있는 한 캠핑카 제조 업체가 국내 캠핑카 시장의 한 2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만 한 캠핑카 100대 정도를 제작해서 매출이 한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충남에서 제가 다 아는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충남 서해안으로 캠핑 가면은 좋겠다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충남에는 4군데 그 일출과 석양을 같이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가면은 아침 일찍 일출을 보고 저녁에 석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동해하고는 좀 색다른 일출을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당진의 외목마을 같은 곳, 그죠? 그런 부분 같으면은 가서 같이 석양과 일출을 하늘에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곳은 유일하게 서해안밖에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캠핑을 가시면은 좀 테마가 있는 캠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캠핑의 장점이나 매력이 많은데 또 부작용도 있어요. 이렇게 사설 캠핑장이 많아지지만 또 그중에 미등록 업체도 많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 지자체의 철저한 감독도 필요해 보여요. 어떤가요? 네, 충남도 내 캠핑장은 약 120여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캠핑장이 대부분이어서 정확한 수치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요. 우선 정식 야영장으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관광진흥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등 이런 게 들어가니까 불법 시설에 대한 건축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되고요. 지하수나 수도 시설을 끌어올 경우 무단으로 사용하면 하수도법이 또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산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개간해서 사용할 경우 산지관리법에도 저촉이 됩니다. 또 여기에 지역 주민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불법 야영장에서 만약에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 산사태가 나거나 침수가 되거나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 적용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 관리망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긴급하게 안전 조치도 되지 않고요. 때문에 이제 각 지자체와 소방서에서 이런 무단 시설에 대한 단속과 관리가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야, 이게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네. 이렇게 많은 법이 얽혀 있네요. 지금처럼 그 코로나 시국에서는 사설 캠핑장을 이용했을 경우에 관리가 잘 안 되죠.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동선 파악이 어렵고,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휴양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출입이 다 관리가 됩니다만은 사설 캠핑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하나 조심해야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진 도비도를 캠핑 때문에 취재 간 건 아니고 다른 건이 있어가지고 취재를 갔는데 상인들이 캠핑족들 때문에 피해를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쌓이고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하고 심지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질 않다 보니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곳에서도 이거는 못 수거해간다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 그래서 캠핑하는 것도 좋고 물론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거는 문제가 된다. 이거를 피해를 좀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소음 테러라고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술 마시는 거 좋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왜 술을 마시고 고함을 치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본인 얘기는 아니죠? 저는 안 됩니다. 자요. 하시면 잡니다. 네. 그냥 조용히 잡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나무가 우거진 숲에서 캠핑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불멍이라고 하는 장작이나 이런 숯을 피우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불이 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불멍하고 싶으니까 나도 유행에 따라가겠다 해서 이렇게 무단으로 불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캠핑장을 할 수 없는 구역인데도 노지 캠핑장을 기가 막힌 데를 찾았다 이렇게 그런 곳들만 찾아다니면서 다니는 이제 사람들도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캠핑 안전하게 하는 법에 대한 좀 홍보도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그 당진 외목마을에서 그 텐트 안에서 숯을 피워놓고 그대로 잠들던 분이 숨지는 그런 사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난방기기나 전기기기 그리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안전 수칙들을 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안전하게 좀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캠핑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관련 기사에 달려있는 댓글 혹시 조사한 거 있나요? 네. 댓글을 제가 전담하네요. 댓글 요정. 네네. 긍정, 부정 이렇게 반반씩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우선 부정적인 거 먼저 말씀드리면 진짜 제대로 된 캠퍼는 왔다 갔다는 흔적을 안 남긴다. 이렇게 전곡을 찌르신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뭐 성숙해졌다고 하지만 쓰레기 보면 아직 멀었다.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께서는 환경에 잘 맞춰 적응하면 살아가는 것이 사람인가 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환경 속에 숨 쉴 곳을 찾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시겠죠? 김단비님. 네. 네. 쓰레기 잘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한 줄평 들어볼까 하는데 준비했어요? 했죠. 네. 오, 역시. 아니 입담 저 지난주 약하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이번 화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보세요. 괜히 얘기했네요. 기대되네요. 저는 세상은 거울과도 같아서 내가 좋아하면 남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면 남도 싫어한다 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뜻을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캠핑에 내로남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로남불이 만연하면 캠핑장은 그만큼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좋아하는 것을 오랫동안 지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좀 반성하는 듯한 아주 좋은 마무리였어요. 네, 뭐 있나요? 전 준비 안 했어요. 네, 넘어가고. 어차피 마지막은 교수님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다시 한번. 저도 이제 솔직히 저는 네이버에 물어봤거든요. 캠핑 명언 이런 거 찾아봤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조금 느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소중한 것을 깨닫는 장소는 언제나 컴퓨터 앞이 아니라 파란 하늘 아래였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뭐 일본의 여행 작가가 남긴 말이라고 하는데 뭔가 좀 느낌이 좀 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멋진 말이네요. 네. 다시 한번 말할까요? 네. 저는 세 분한테 퀴즈를 하나 내고 싶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나갈 때 되게 편한 마음으로 시동을 걸고 나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자동차를 타세요? 질문입니까? 차를 이렇게 되게 편한 마음으로 차를 타시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무서워하지 않으시잖아요. 익숙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익숙함은 결국은 브레이크가 항상 나를 위해서 작동할 거라고 하는 믿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달릴 수 있다고 누군가를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번에 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한 것도 결국은 그 지구가 아파한다는 거에 대한 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좀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내가 누리는 즐거움이 미래 세대의 즐거움을 갑을 해서 쓰는 게 아닌가.
가불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좀 캠핑 문화가 됐으면 더없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불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마이너스. 예. 새겨 듣겠습니다. 네, 오늘 캠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 이야기하는 지금 이 기분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미래 세대에 물려줄 우리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존하고 아끼면서 캠핑도 안전하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충남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